안녕하세요. 마감 시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장난 아니어갖고, 일단 코스피 4,909선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되게 잘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지수를 좀 터느냐 마느냐 약간 요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우리가 또 날렵하게 어제 오늘 잘 버텼고, 오늘 브리핑에서 반도체 가격,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오전부터 이제 자동차발 로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우리가 잠깐 리포트 읽어주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우리가 리포트 제가 효성 TNC 이거 엄청 높아졌으니까 봐야 된다 스판덱스 읽어드렸고, 그 다음 현대차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 뭐예요? 이 테슬라와 맞짱 뜨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테슬라의 대항마다 이거 제가 엄청 크다라는 키워드를 딱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고 나서부터 로봇이 날아갔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 갖고 있는 그 파급력, 그리고 목표 주가 80만원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 그게 엄청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으로 도는 것들, 광물주 초반에 가다가 안 가니까 이거 버리고 이제 따르게 좀 이런 것들 보라고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그 스토리가 이제 숑숑숑숑숑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방향성을 잘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감후 체크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마감후 체크 포인트가 사실 많이 안 읽어요. 작성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적는 게 아니라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장이랑 뭐 야간 선물이랑 보면서 제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제가 괜히 적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요즘 시장은 너무 쏠려 있어요. 보시면 완전 쏠려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쏠려 있죠. 쏠려 있잖아요. 정리를 잘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지수는 올랐지만 오늘 기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좀 그 내용을 신중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개장주 체크 포인트랑 엮어서 밤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붙었구나, 그럼 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체크 포인트에 이런 게 붙었네, 그럼 이런 게 좀 중요한가?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핑퐁핑퐁을 하는 건데, 그 플로우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돼요. 돈이 흐름이 이렇게 막 축축축축 이렇게 축축축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 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951포인트. 근데 거래 대금은 49.6조예요. 저 이런 거래량 처음 봤습니다. 거래량 처음 봤거든요. 와, 진짜 거래 대금이 진짜 미쳤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로그램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니 지수 선물 높아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떨어졌지만 저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위치가 좀 높아서 고민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떨어질 때마다 부분 환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오늘 막 현대차 급등하니까 현대차 이런 데서 좀 팔았겠죠. 왜냐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바이오 떨어지니까 제가 장중에 바이오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 그거 함부로 막 사면 되게 힘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저점을 잡으면 굉장히 고생할 수 있죠. 그다음 외국인 이따가 좀 볼 건데,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담았고, 또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금융 투자가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N달러. N이 제가 봤을 땐 좀 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금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금 관련된 부분들이 좀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역대급으로 좀 터졌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조금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슈가 있는 쪽들은 여전히 엄청난 수급이 동반이 되더라. 그러니까 쭉쭉 날아가는 거죠. 산업을 하나를 샥 고르면 슉 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 내용들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산업을 잘 골라서 산업 매매를 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시장이 4,900, 5,000, 6,000이 돼도 내가 산업을 고른 게 안 좋으면은 이게 눈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을 잘 골랐으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고, 제가 브리핑 드릴 때도 원자재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원자재가 올라갔지만 제가 대형주가 다시 돌아가는 거에서, 물론 이게 따라오긴 힘듭니다. 따라오긴 힘들지만 애초에 대형주를 좀 팔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요게 단타 물량이 또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옮겨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 그걸 같이 옮겨가야 돼요. 물론 이게 어려운 건 알고 있죠. 하지만 브리핑을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엔 그렇게 브리핑이 됐었고, 그 다음에 로봇이랑 뭐 원전 쪽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와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산업을 잘 안 골랐으면 닌자처럼 빠르게 회전을 시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라도 잘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오전에 방송을 많이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전에 방송을 많이 해드리는 걸 좀 보세요. 왜냐면 개장도 체크 포인트의 내용과 사실 장전 시향의 내용이 다르고 장전 시향과 장중이 또 달라요. 그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팔로우 해야죠. 왜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즉석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 회전을 보는 건데 그 회전을 잘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야, 너 거 다 보려면은 하루 종일 들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고 사실 그런 마인드면 저도 방송 안 하면 편하죠. 제가 왜 자료를 많이 드리겠어요. 자료를 많이 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가 많이 하는 거겠죠. 춘배기님이 잘 적으셨는데 제가 바쁘다라는 건 시장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이거 대응 잘 하시고 있을까 싶으니까 하는 거고, 원래 장중시향도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장중시향도 하잖아요. 그게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 결국에 오늘 반도체가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닌자처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샌디스크 같은 종목군들 보면서 이거 떨어지는 거 좀 이상하지? 라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매도가 높아졌었던 부분들을 차관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스팟 가격으로 개장저 체크포인트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수출입 데이터까지 나오면서 역시 반도체야. 일단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저는 요게 좀 많이 눈에 보였어요. 제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별은 차마 혹시나 막 들어가셨다가 이제 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했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아무리 봐도 로봇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소극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멘트 부분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었죠. 뭐였냐? 바로 이겁니다. 이제 로봇 한동안 로봇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죠. 애초에 그래도 계속 보자고 하긴 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그 현대차 리포트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냥 로봇주가 그냥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리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뭐 이제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들이 갖고, LG전자도 지금 로봇이고, 그죠? 삼전도 로봇이 포함되어 있긴 하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로봇주의 랠리가 나왔고, 거래대금 워낙 터지니까 뭐 금융지주, 그다음 상법개정 기대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은 리포트가 잘 나오지만 빠지는 이런 종목군들도 좀 째려보시긴 해야 돼요. 한미약품 리포트는 되게 많이 나와요. 긍정적인 게. 주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변곡점 나와서 뭔가 추세 돌파한다면 때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들도 좀 엇갈렸죠. 큰 종목군들은 좀 쉬고 작은 종목군들이 날아가는 분위기, 그리고 변압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변압기도 눌리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조선주들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특정 쪽으로 쏠렸죠. 뭐 그냥 탑정 로봇이었죠. 탑정 로봇. 그래서 로봇 쪽으로 완벽하게 좀 쏠리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 너무 슬프게도 알테오젠의 이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공시에서 기대감이 떨어진 거는 체크를 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머크의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로열티가 2% 고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완전 박살이 났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박살나면은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이런 것들이 빠져요. 근데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탈이 되면은 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최근에 꽤 많이 좀 언급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죠.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 긴급진단에 바이오를 다 넣지는 못했지만, 긴급진단보다는 중간점검이죠. 중간점검을 쭉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바이오 쪽은 장중시장에서 종종 봐드렸거든요. 장중시장에서 봐드릴 때 알테오젠 보면은 이제 리가킴이랑 에이프릴이랑 AVL 바이오인데 제가 밑단 끄어가지고 요게 끄면 안 돼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리가킴 바이오다. 그럼 애초에 리가킴 바이오 뭐라고 했어요? 얘는 이거 뒤집어 올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거 위로 올라오지 못하면
재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점과 고점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직전 라인들이 깨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다음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이게 추세가 한 번도 안 가던 게 깼으니까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제가 분명 코멘트를 드렸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점과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는데 저점에서 변곡이 안 나왔죠. 저점에서 변곡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뒤집어지면은 직전 고점 돌파했을 때 이제 스윙으로 때리되 그게 이제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고 아마 브리핑을 드렸을 거고, 그 다음에 AB의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곡을 만들어서 밑에 저점 깨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꼬리 부분으로 아마 잡아 드렸을 거고요. 지금 요것도 리가캠이 똑같죠. 해서 올라와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ABL 같은 경우도 좀 안정권으로 올려면 19만 5천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캔들에 대한 해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캔들이 애초에 이거는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봐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종목이 많고 산업을 여러 개를 커버를 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죠. 그다음 알테오제는 제가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었을 텐데 지금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일단 내려와서 한자 1차 변곡 만들었고, 그 다음 변곡을 못 들었으니까 다시 뚝 까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돌파되려면 40만원 정도는 돌파를 해야 뭔가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팔사팔 하시고 뭐 나 트레이딩 좀 친다 하면은 해봐도 되지만, 그래도 뭔가 뒤집어지려면 적어도 40만원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라면은 리스크를 안고 굳이 매매를 막 엄청나게 하고 싶진 않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특히나 장중에는 제가 반도체, 자동차, 변압기, 조선, 방산, 바이오 이런 것들을 자주 봐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드리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제가 봐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은 위험할 때 좀 대응을 미리 하시라고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갖고 있는 종목을 그냥 헬렐레 좋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에서 항상 내가 어디까지 하락을 허용할 것이고 어디에서 도망갈 거고, 그 다음 만약 도망가면 어디서 재진입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알테오젠 급작스럽게 쏟아지면은 대응이 좀 어렵긴 하고요. 엄민용 애널이 또 커버를 치긴 하겠지만 일단은 냉정하게 보면은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돌리면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렸을 때 사는데 그게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가 나왔지만 사람들이 바로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발등 정도, 발등에서 발목 정도에 살아서 어깨나 눈에서 팔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캔들상으로 봤을 때 완전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되돌리려면 엄청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려우니까 속도가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차트가 좀 돌리고 나서 단기 평선도 지금 3분봉도 안 돌아섰는데 풀베팅 하긴 좀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뭐 손절을 감안하시고 오케이 나는 그럼 지금 36만 9천원에 뭐 이제 손절할 거 치고 여기서 한 2억 때리겠다면 때리셔도 돼요. 때려도 되는데 여기서 꼭 손절을 하셔야 된다. 아니 여기서 꼭 손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손절 없이 이거 들어가는 거는 도박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이렇게 떨어질 때는 명확한 손절 라인, 명확한 진입 타점, 그리고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돼요.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베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소액이라고 막 대충 하시고 하시면 매매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손절을 안 하실 거면 최하단에서 잘 사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 효림 로봇, 뉴로메카, 현대 무벡스 다 로봇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했었던 종목군들 꽤 많이 있죠. 하이젠 RM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같고요. 수출입 데이터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도 꽤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로봇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무너지면서 반도체 소부장들 좀 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눌리면서 비만 뭐 신약 상관없이 그냥 완전 박살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특이한 게 삼성전자랑 보통 하이닉스가 합해가지고
거래 대금의 거의 3분의 1은 항상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해봐야 11조밖에 안 돼요. 지금 49조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대차 거래 대금 6조, 알테오젠 오늘 완전 거래 대금 터져서 4조. 그러니까 거래 대금 터지면서 떨어진 건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좀 그쵸, 손절을 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좀 이렇게 슬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좀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간에서 완전 패대기 쳤어요. 그래서 금토투신 연기금에서 완전 싹 던졌기 때문에 개인만 사서 이건 좀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들어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나눠서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 나머지 원전 쪽, 원전이랑 전력 인프라, 그 다음 로봇, 위성, 로봇, 바이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 바이오가 많이 차지했고 올라가는 건 로봇 가면은 위성 같이 가니까 로봇 위성, 그리고 이제 AI 인프라 관련된 친구들도 전반적으로 같이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신용잔고가 어떻게 됐는지인데요. 신용잔고 보면은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죠. 어제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되게 중요했는데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윗골이 달리는데도 신용잔고는 안 빠졌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떨어지면은 나 매수, 올라가면 팔아, 떨어지면 매수, 나 올라가면 팔아, 이거 지금 엄청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도 마감후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판에 계속 프로그램 양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아마 개인이 좀 때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용잔고 계속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고 오늘도 만약에 늘어났다면 이거는 뭐 대박인 거죠.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강한 투심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원툴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의 반도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밸류체인 일단 아래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이 반도체 쪽이 안 죽으면 주력 산업군들이 안 죽겠죠. 그럼 떨어지면 뭐예요?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 거의 1조인데 1조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 하는 걸 보니까 투심이 안 죽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램 스팟 가격이 일단 올라가면은 뭐 가격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가격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삼성이 죽을 수가 없죠.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장중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우리도 질 수 없지 라는 마인드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잔고는 굉장히 높더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 동향을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에 1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툴로 들어왔으니까 결국엔 수출입 데이터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볼 수 있는 스팟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도에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빠지긴 했지만 사실 특정 산업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이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어요. 외국인도 지금 당했죠. 기관이 이거 보세요. 6,300억이나 집어 던지면서 아주 그냥 패대기를 제대로 쳐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기관이 패대기를 친 거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왜냐면은 저게 또 이제 한번 물량 싹 뺏었다가 또 싹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생각은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타점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얼추 한 꼭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